둘이 앞에 야구시대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야, 어느 해보다 화제가 많은 시즌 2024 KBO 리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개막이 눈앞에 왔는데 일단 메이저리그랑 경기를 막 했잖아요. 예. 키움 선수도 그렇고 LG 예, 선수도 예. 그렇고 팀 코리아도 그렇고 야 이거 해볼만하다. 많이 나쁘지 않다. 특히 젊은 선수들 뭐 이런 예. 느낌 확인하면서 팬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다 끝났고 이제 최골편에서 개막을 앞두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역시 개막 앞두고는 전망이다. 네. 5강에 어떤 팀이 들어갈 것인가 이러고 전문가 두 분의 얘기 들었고 그리고 예. 볼펜 기자 2명 예, 우리의 전망을 담았습니다. 예. 최대한 주저 없이 과감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예. 저야 뭐 워낙 잘 못 맞추는 걸로 아, 유명하지만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 팬들 아니, 저는 원래 실망합니다. 옛날에 KBS 옐로 카드 할 때부터 예. 5강 전망할 때는 못 맞추는 걸로 유명했어요. 다섯 일단 개 팀을 다 틀렸던 건가요? 그때는 9개 팀 시즌에 4팀 고르는 거였는데 예, 예. 4팀을 다 틀린 적이 한 번 있어서 이거 네, 그때 LG를 안 꼽았는데 예. 창원의 준 플레이오프인가 플레이오프로 내려갔더니 박용택 지금 해설위원이 예.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이고 뭐. 그때 안 골라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예. 오늘 프로그램 녹화 시작이 좋지가 않습니다. 야, 빨리 진행하시죠. 어쨌든 네, 예. 5강 전망 저희가 예. 정리를 했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얘기 들었고 예. 장성호 해설위원 얘기 들었고요. 네, 지금 칠판에 적어놨죠? 네,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예. 이렇게 이순철, 장성호, 안승호, 이용균 이렇게 4명의 이제 분석을 전망을 했고요. 이게 순위가 약간 포함된 5강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순철 위원. 예. 네. 뭐 기아. 예. 하고 보면은 그 이순철 위원, 장성호 위원 그리고 저 안승호까지는 사실 5개 팀이 5강에 들어와 있는 팀 그 이름은 똑같죠. 네네. 근데 순서만 조금 달라요. 순위만 네. 다른데 기아, KT, LG가 예, 다르고. 5번째 그 4번째에 있는 그 이용균 기자 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예, 보면은 LG 기아는 사실은 뭐 저도 예상을 했지만 보편적인 2강으로 보고 있는데 네. NC, KT 그리고 롯데 저는 롯데를 예, 넣었습니다. 롯데가 들어가 있네요. 예. 저는 롯데를 넣었는데 예. 다른 전문가들은 롯데가 다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롯데 왜 빠진 걸까요? 제가 사실은 그 이순철 위원하고 네네.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순철 위원이 올 시즌 사실은 전망이 저는 제 기준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어려워요. 예, 해다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전력 보강한 팀들이 많고 네. 키움만 빼면은 맞아요. 굉장히 팀들이 상향 평준화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게다가 지난 시즌 1위 팀이 이제 6할 조금 넘고 맞습니다. 12팀도 4할이 넘었잖아요. 예, 승률이. 그래서 그 팀을 빼기가 어려워요. 5강에서 이 팀도 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인데 이순철 위원은 반대로 굉장히 쉬웠다 그러더라고요. 쉬웠다? 예, 깔끔했다. 5개 고르는 거 쉬웠다. 그렇습니다. 네. 했고요. 뭐 그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롯데를 일단 제외한 게 많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롯데를 제외하고 있는데 예. 롯데가 나름 뭐 노력도 많이 했고 김태형 감독도 데려왔는데 예. 왜 어느 부분이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이순철 위원은 롯데 뭐랄까 불안 요소를 네. 수비에서 보더라고요. 아, 수비. 예, 특히 3루간 유격수랑 예. 삼루수랑. 예, 그렇습니다. 유격수가 일단은 노진혁 선수가 주전으로 준비를 그렇죠. 이제 했잖아요. 네, 삼루수는 예. 한동이었는데 조금 이제 부상을 당했고. 맞습니다. 노진혁 선수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격력이 아주 월등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내야수죠. 네. 예, 한 방이 있고 그런데 수비 폭이 아. 아무래도 리그 평균보다 좀 떨어진다는 거. 예, 근데 이 점이 조금 전체 시즌을 봤을 때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삼루수가 네네. 사실은 한동희 선수가 네. 좀 준비를 하다가 한동희 부상으로 선수도 사실은 수비보다는 좀 공격 쪽에 방점이 맞습니다. 찍히는 그런데 선수고요. 삼루수는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이 되죠. 어느 정도 공격력을 갖춰줘야 그치, 코너네요. 전체 네. 야수진의 뭐랄까 경쟁력이 좀 완성되죠. 그런데 네. 지금 그 한동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개막 합류가 안 되고요. 네. 여기다가 또 6월에는 상무 입대 예정이잖아요. 가능하니까 시즌 초반에 좋은 활약을 펼쳐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죠. 늦춰지고 예, 6월에 그렇기 군대 때문에 가야 되니까. 뭐 삼루수 대체 자원이 네. 뭐 박승욱, 뭐 김민성, LG에서 왔죠. 그리고 이학주, 뭐 오선진 등 오선진까지 뭐 대체 카드는 있습니다.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공수 양쪽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조금. 예, 아 여기서 뭔가 롯데 그 전력에 플러스 요인이 나올까?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 어느 정도 폭이 될까?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상당히 뭐 좀 불안감이 크다.
예, 이런 시각이 사실은 좀 공수 있습니다. 밸런스도 있는데 롯데는 수비 쪽에서 항상 좀 문제점이 지적됐었잖아요. 예, 내야도 그래서- 그렇고 외야도 예, 그렇고. 사실은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롯데는 그 최근 3년간 네. 그 수비 효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플레이트하고 아웃 비율. 네, DER이라고. 예, 근데 세 시즌 연속 최하위였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뭐 사직구장 이슈도 있다고 했지만 예. 전체적으로 어떤 수비력 자체도 약간 좀 맞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이게 뭐 모자라죠. 쉽게 보면은 내야를 이제 통과하는 타구가 잡힐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투수가 던지고 난 다음에 판단을 했을 때 빠져나가는 경우가 다른 팀보다 많은 거죠. 이게 이제 단순 수치로도 나오지만 네. 뭔가 투수의 심리적인 면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롯데가 이 수비 어떻게 지표 이거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성으로는 당장 좋아질 거다, 개선될 거다 이렇게 확언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롯데 투수진이 굉장히 일종의 리빌딩 과정을 거치면서 맞습니다. 빠른 공격 투지를 투수들로 바뀌긴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롯데 투수들의 포크볼 구사율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예. 땅볼이 많이 나온 팀이었는데 예. 내야 수비가 그만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예. 포수 쪽에서도 이제 폭투가 굉장히 많은 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성민규 단장 시절에 가능한 한 힘 있는 속구로 스트라이크 존 상단을 공략하는 쪽으로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긴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면 보다 뜬공이 좀 많이 나올 테고 그러면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변화가 아직 완성됐다고 보기는 좀 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네. 두산 마지막 시즌에 네네. 사실은 고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6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가고도 9등했잖아요. 예, 그 7년 연속이었죠.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가고 1년 네. 빼면 안 됩니다. 예, 하고 고전을 했는데 네. 그 해에도 사실은 김태형 감독이 좀 야수 운영이 힘들었던 지점이 유격수였어요. 김재호 선수 조금 예, 빠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재석 선수를 키우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때 김태형 감독이 안재석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잘한다 맞습니다. 막 예. 그래가면서 키우려고 했었는데 내 생각만큼 안 올라왔죠. 그리고 네네네. 뭐 박계범 카드가 있긴 했지만 뭔가 좀 공수에서 뭔가 좀 도드라진 기록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 롯데의 성패 김태형 감독의 자이언트 감독으로서 첫 해 성패도 어떻게 보면 3루간 또 유격수 지점에서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넣었네요 롯데를. 롯데를 예. 사실은 이용균 기자 혹시 밸런스 때문에 넣은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물론 그거 아니고요. 예. 저 이번에 5강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예. 사실은 뭐 이제 구체적인 전력이 들어갔다 나왔다 뺐다도 있겠지만 예. 전 뭘 봤었냐면 지난 시즌에 피타고라스 승률을 좀 눈여겨봤거든요. 예. 이게 이제 득점과 실점, 득점을 많이 하고 실점을 적게 하는 팀이 좋은 승률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피타고리안 승률을 좀 따져보니까 롯데랑 두산이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두산이 0.496이었는데 실제 승률은 굉장히 높아서 가을에 야구에 진출을 했던 거고 롯데가 0.495였는데 실제 승률이 낮아서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산과 롯데가 사실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고려하면 저는 사실 김태형 감독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서 요 정도 피타고리안 승률을 가졌던 팀이라면 여기서 감독이 플러스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다. 팀을 집중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다 그러면 5할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롯데를 좀 골랐거든요. 김태형 감독의 WAR이 요새 연경훈 감독이 많이 주장하는 감독 WAR. 롯데의 5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네 그런 분위기. 네, 장성호 의원도 사실 롯데는 5강에서 제외시켰잖아요. 사실은 장성호 의원도 다른 팀들을 고르다 보니까 롯데가 여기 들어가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했다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근데 하나를 뺐어요. 하나가 예. 피타고리안 승률이 이용균 기자 하나 없어요. 하나가 유일하게 없어요 지금. 예.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예. NC는 피타고리안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팀이었고 예. 하나는 지난해 키움보다도 피타고리안 승률이 좀 낮았어요. 예. 아니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현진 좋다 하나 좋다고. 유현진은 좋습니다. 예. 유현진은 좋다. 좋은데 예. 전체적으로 5강 안까지 그 득실점의 차이를 한꺼번에 그 정도로 한 3, 4초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대개 득실점 차이 10점 정도, 그러니까 5.5점 예. 플러스 10점 정도가 1승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유현진 혼자의 힘으로는 그걸 다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네. 예. 저는 하나를 4강에 나왔고요. 4위에. 네네. 그리고 이순철 위원은 지금 5강 후보 중에 가장 마지막이지만 5위 네. 안에 들어갈 거라고 좀 넣었는데요. 이순철 위원은 유현진 그 가세 효과가
그 보이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칭 자체는 네. 예상한 대로 유현진답다. 잘하죠.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유현진 선수 합류로 선수단 전체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하는 게 눈에 보인다. 시범공이 때 그건 확실히 있었어요. 예, 이 얘기를 어.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순철 의원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뭐 이렇게 뭐 패싸움 같은 건 사실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뒤에 아주 싸움 잘하는 보스가 있는 거예요. 믿고 이제 나가는 거. 믿을 수 예, 있는 맞습니다. 네. 맏형. 예. 뭐 김두한 같은 형이 있는 거죠 뒤에. 그래서 하나 야수진이 어쨌든 경험. 네. 그리고 이제 세기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승부처에서 자신감 같은 게 약세였는데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김강민, 뭐 안치홍 이런 선수 야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을 지금 합류시켰잖아요. 맞아요. 팀이 흔들릴 때 예. 분위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런 데려왔죠. 방향성의 유현진 가세가 굉장히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 야구하는 이순철 의원이 예,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안성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화. 저도 하나가 네. 지금 뭐 상당히 저는 3, 4위권이라고 보거든요. 오. 가능하다. 슈터리 여기 좀 높이 와 있어요. 예, 근데 네. 제가 두산이 또 시범 경기에 너무 도드라져가지고 좀 고민하다가 이제 순위를 저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하나는 네. 사실은 그 투수진은 네. 지난해에도 거의 중위권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 가세했고 문동주 선수가 아마 조금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문원주가 조금 편해졌으니까. 예, 이게 불펜진이 수적으로는 저는 물론 특 A급 투수를 고르라 그러면은 좀 적죠. 그러나 사실 마무리도 지금 마땅치는 않은데. 근데 박상원 선수 있고요. 네. 뭐 다른 카드도 나쁘지 않고요. 김민우 선수도 예, 좋았고. 다른 팀하고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상위 팀들 뭐 보면은 마무리 확실한 카드가 누가 있어요, 사실은. 두산 김태견? 예, 김태 마무리 홍건희 선수가 아니고요. 정철은 선수를 마무리로 쓰겠다고 이제 얘기는. 근데 분위기는 예, 이제 뭐 김태견도 예, 혹시 워낙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드니까. 마무리로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나 얘기하다 갑자기 두산으로 빠졌는데. 하나 얘기 이어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야수 전력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공격력, 예, 근데 뭐 수비력 야수 약간 전력이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타선도 그렇고 뭐 그 수비를 돌렸을 수 있는 뎁스도 그렇고 네. 중위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운드 전력이 상위권에 가깝고 야수가 중위권에 가까운 이건 5강은 가야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까지 갈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예. 부분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달리 보는 거예요. 안치홍 예. 더해줬고 김강민 더해줬는데 뭐랄까 이 전체적인 그 액면 라인업, 예, 예. 주전 라인업을 구성했을 때 좀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은성, 안치홍 1루수로 번갈아 써야 되는 거고 2루수 문현빈의 유격수를 하주석, 이도윤이 좀 번갈아 갈 것 그렇죠. 같고 3루수 예. 뭐 노시환이야 뭐 국가대표급이니까 뭐 더 문제가 없다지만 외야 라인업도 조금 헐거워 보이거든요. 사실 정은원 선수를 좌익수로 기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비 쪽에서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고 그렇다 보면 뭐랄까 만약에 오늘 이겨야 된다. 한화가 네. 포스트시즌을 나간다 했을 때 주전 라인업을 빡 써서 붙었을 때 공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즌 로테이션을 굴러가야 예. 되는구나. 물음표는 좀 있죠.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다 보니 예. 고르다가 보니까 이제 저렇게 예. 롯데가 롯데가 올라오고 올라가는, 네. NC가 올라오고 네. 예. 뭐 하나 그런 내려가는, 저기가 된 거죠. 근데 예. 저는 뭐 항상 팬 여러분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펠레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실망하는 꿈은 롯데 팬들이 하겠네요. 필레니까. 제가 뽑았으니까. 예, 예. 아, 네. 근데 그렇고요. 어쨌건 예. 그다음에 주목받는 팀이 두산. 이제 예. 두산. 어이 두산도 빼놨네. 아, 예. 큰일 났네 이거. 예. 네. 뭐 큰일 날 거 없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잠깐만 반대인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시범 경기 이제 치르면서 네.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선수는 역시 유현진이었고요. 네. 팀은 역시 뭐 베어스. 시범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두산 베어스. 네. 예, 해가지고 굉장히 뭐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죠. 네. 예. 근데 그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그 LG 차명석 단장이 네. 그 두산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네. 올 시즌 예. 뚜껑 열어보니까 네. 좋아 보인다. 네네. 이런 그 의견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이순철 의원도 두산을 4강으로 이제 좀 꼽았죠. 사실은 스프링 캠프 전까지만 해도 예. 두산이 이렇게 5강 안에 확실하다 이런 평가는 예. 없었는데 시범 경기 치르면서 확 맞습니다. 올라왔어요. 예, 근데 네. 이순철 의원은
지난해에도 두산을 맞아요. 3강으로 뽑았어요. 맞아요. 제가 네. 기사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두산 쪽에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실제로 두산이 지난해 5위했죠. 네. 5위로 끝났는데 뭐 11연승까지 해서 구단 역사도 새로 세우고 네. 마지막에 사실은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두산의 지난해 두산하고 올해 두산을 비교하면 누가 봐도 두산은 좋아져 있습니다. 예, 투타 모두에서. 그리고 뭐 조금 아까 언급을 했지만 네네. 김태견 선수 네. 지금 메이저리그 다저스랑 경기할 때 굉장히 좀 로보츠 감독이 깜짝 네, 놀랐어요. 저는 김태견 선수 보면서 그 신인 때 네. 오승환 선수 보는 거 아, 같아요. 오승환까지 갑니까? 그 페스트볼이 뭐 140 후반 찍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그 한 5km, 10km 더 되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실제로 다저스의 아웃마운이 예. 삼진 나가고 나서 예. 91마일인데 95마일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승엽 감독 제가 그 시범 경기 때 한번 봤어요. 네네. 김태견 선수 얘기하니까 신인치고 뭐 제구도 좋은 것 같고 자신 있게 던지는 것 같고 변화구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승엽 감독이 직구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뒤에서 불펜 투수 원툴로도 승부 가능하다. 예, 그만큼 짧게 던지잖아요. 15개 정도 던지고 이제 내려오는 보직을 맡을 텐데 네. 예전에 오승환 선수가 그렇게 초창기에 공을 던졌죠. 사실은. 하긴 직구 두산이 슬라이더밖에 없었어요. 두산이 그때. 성장 날 때 보면 그렇게 예. 젊은 선수가 중간에서 확 잘할 때 예. 그때 성적들이 좋았거든요. 이영화 예. 잘했을 때도 그랬고 함덕주 잘했을 때도 그랬고 예. 정철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구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느낌, 예, 분위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순철 의원은 결론적으로 지난해에도 그 정도였는데 더 좋아졌으니까 아. 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긴 알칸타라 예, 블렌더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가동이 된다고 하면 예. 나쁘진 않을 것 그래도 같긴 뭐 해요. 이승엽 감독은 뭐 주의 평가를 상당히 경계를 해요. 작년에 뭐 마지막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지 아직 멀었다. 5등을 손사래도 하고도 조금 치더라고요. 아쉽다. 네. 그러면서도 부상 이슈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자신 있다 이게 뜻이나 반대로 다름없는 보면 건데. 네. 부상만 없다면 해볼 만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김재환 선수 등 있죠. 네네네네. 부상 이슈가 있는. 네. 부상만 없으면은 정말 잘할 수 있는 뭔가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가 많은 거죠. 장성호 의원도 두산을 이제 예. 집어넣었는데 어제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 제일 센 팀은 KT가 될 것 같다. 우승의 예. 가능성이 높은 건 KT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3강은 요 정도 될 것 같고 4등, 5등을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5강에 이제 한화, 두산 하나 뭐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해서 예. 순위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장성호 의원도 두산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뭐지? 장성호 의원은 KT가 좀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예. 했고 안승호 기자는 5등 예. 저는 4등 했는데 지금 보면은 네네. 이순철 위원도 지금 뭐 지목하신 거를 보면은 네. 기아 LG가 위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 안승호 이용균도 LG 기아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 시리즈는 LG와 기아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성호 위원만 이제 예상 좀 보자면은 네네. KT랑 LG잖아요. KT 장성호 의원은 장성호 의원은 KT가 전체적으로 일단 그 쿠에바스 벤자민으로 이어진 원투펀치 좋고 뭐 선발진이 굉장히 좋잖아요. 고영표, 예. 엄상백의 선발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거기에 한 시즌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베테랑의 노하우 예. 이런 부분들로 내 강점 못해요. KT가 항상 초반에 이제 어렵다가 후반에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베테랑들의 노하우인 거잖아요. 이제 요 힘이 있어서 전체 시즌을 끌고 가는 운영하는 힘이 선수단 내부적으로 좀 강하다. 이런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기아는 이제 여전히 뭐 많은 팀들이 상승세로 예. 보고 나성범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사실 녹화 직전 전날 어제 들려왔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이순철 위원하고 네네. 긴 통화를 한번 하고 네. 나성범 선수 부상 소식을 접한 다음에 다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순철 이제 위원이 기아를 가장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 하나는 1, 3번 타순이에요. 일단은 그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 네. 이렇게 이어지는 타순이 올해 굉장히 위력적이고 상대 팀을 불편하게 피곤하게 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정말 NC 상위 타선 보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뒤에 바치는 나성범이 4번에서 이제 당분간 빠지잖아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햄스트링, 투영으로 가는 거죠. 햄스트링 네. 부상이 이제 생겼죠. 근데 이순철 의원은 두 번째 통화했을 때 나성범 선수 부상 얘기에
초반 데미지는 좀 있겠지만 전체 풀 시즌을 보면은 그게 치명적이거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이다. 근데 돌아오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리고 있으니까. 기아 야수 뎁스가 조금 더 이제 좋아졌다 이런 점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상이 좀 아프지만 지금 뭐 이범호 감독도 그렇고 기아 내부에서는 한 달 정도 공백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공식 발표는 이제 2주 뒤 재검진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햄스트링 일반적으로 한 4주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4월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초반만 잘 넘어가면은 나성범 선수가 돌아와서 뭐 큰 힘이 되고 전체 뎁스가 이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기아를 가장 강팀으로 모으는 이유는 역시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지난해 너무 못했고 맞습니다. 올해는 좀 괜찮지 않겠냐. 지난번 저희가 이제 저희 기아 담당이죠 네네네. 김은진 기자하고도 긴 얘기 했었는데 네네. 지난해 외국인 투수 4명이 뛰었잖아요. 교체하면서 맞아요. 4명이 이제 16승 했더라고요. 근데 16승 했는데 올해는 일선발로 이제 찍어 데려온 크로우가 네. 상당히 좋아요. 10억 경기 2경기에서 9이닝 5안타 9K 2실점이고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선발 네일이 사실은 캠프에서 평가보다는 지금 기록은 좋지는 않은데 캠프에서는 이제 내일일 선발 아니냐 뭐 이 정도로 평가가 그런데 좋았는데 던지는 뭐 피칭 디자인이라든가 구성을 보면은 지금 뭐 보이는 수치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범호 감독도 점차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그 내일이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투심에 공급 변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KBO 리그 조언에 좀 적응하느냐고 좀 빠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잘 세팅이 되면 0점이 잡히면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아 전력은 그렇고 이제 외국인 투수 둘이 좋아지면 뭐 확실히 달라질 거고 LG가 디펜딩 챔피언인데 전문가들은 LG를 우승권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쪽으로 평가를 하네요. 저희 둘만 이제 LG를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았죠. 근데 네. 이순철 의원은 네. LG를 2순위 또는 3순위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네. 일단은 그 마무리가 빠진 전력이 있다. 그렇죠.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이죠. 클로저로는 처음 나서는 유영찬 선수가 하는데 구위는 좋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 마무리로서 갖고 있는 뭐 자신감, 대범함 이런 게 있는데 첫 경험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게 한두 번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데미지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음. 이런 이제 의문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지난해 이제 함덕주, 네. 이정용 이런 선수들이 정용도 초반에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그 쏠쏠하게 활약을 해줬는데 지금 올 시즌 일단 시작할 지점이 없다는 거. 불펜 쪽에서 좀 빠진 구멍이 있다. 이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변수를 보더라고요. 3강 중에 또 한 팀 KT. KT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KT는 선발은 뭐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소윤수 가져오면 뭐. 소영준까지 가세하면 네. 확실한데 그 박용현이 지금 마무리로 이제 그 보직 이동했잖아요. 네네. 김재윤 선수가 그 삼성으로 가면서 근데 그 6회에서 8회를 갈 카드는 있어요. 손동현 선수도 있고. 네네. 그러나 이 선수들이 자리를 잘 잡을까? 지난해에는 예. 손동현, 박영현, 김재현으로 이제 7, 8, 9로 막았는데 예. 여기 한 칸씩 내려오고 나면 요 중간에 살짝 비는 거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KT 변수로 봤고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예. 손동현이 지난해 한 80이닝 가까이 던졌어요. 예, 포스트진 예. 포함하면. 맞습니다. 박영현도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박영현은 이제 마무리를 옮기면 마무리 이닝수가 확 줄어드니까 예. 그 부분 괜찮은데 손동현 선수도 조금 지난해만큼 많이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강철 감독이 잘 맞습니다. 채우느냐가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KT 내부에서도 네. 굉장히 그 점을 주목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예.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한테 기대를 해야겠죠. 뭐 김민수 선수 돌아오고 맞습니다. 뭐 이러니까 이 친구들 좀 채워줘야 되는데 예. LG, 기아, KT 예. 이 3강 중에 대해서는 이제 안승호 기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LG를 이제 위로 놓으셨는데 네, 저는 그 나성범 선수 부상 전까지는 네. LG 기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저는 나성범 선수 초반 부상이 조금 초반 레이스에는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하나 봤고 일단 투수를 버텨야죠. 뭐 예, 근데 기아는. LG는 사실은 불펜 공백 있죠. 그런데 있죠. 제가 이제 LG를 시범 경기 좀 지켜보면서 지난해보다는 더 세련된 야구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우승 압박감에서 벗어난 게 크고요. 네. 그 선수들이 특히 야수들이 물이 올라 있다. 예, 그리고 야구를 가장 잘할 나이대에 있는 선수들이 많고요. 많아졌죠. 예, 이제 많아졌죠. 뭐 문보경, 문봉경 팀 코리아 가서 잘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해 도루 이슈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도루 실패 이슈도 컸잖아요. 성공률이 낮았으니까. 그래서 네. 이거 LG가 뛰는 게 득이냐 실이냐 해가지고 뭐 저희도 많이 다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 도루 타이밍을 잡는 게 일단 제가 그 부가적으로 김성근 감독 최강양 네네네. 감독님이죠. 네. 예, 제가 최근에 통화를 하면서 네. LG 야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LG 선수들이 도루 타이밍을 잡는 게 좀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타트가. 근데 굉장히 빠르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작년에 한번 해봤더니 이제 노하우가 생긴 예, 걸 수도 그런 있겠네요. 것도 있고 뭐 그런 점에 피치 클락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런 LG는 굉장히 잘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이게 베이스가 커졌잖아요, 올해. 그래서 도루 이슈가 분명히 있을 텐데 LG 도루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굉장히 그 지난해 장점이 더 장점인가요, 단점이? 그게 부각이 되는 시즌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선발진에서 손주영 선수 저희 네네네. 이제 그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그 김경태 코치가 네네. 이제 아주 추천했던 네네네. 그 자완 강석구 투수, 강석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선수 이제 5선발 가세하는데 선발 대수도 이제 두꺼워질 것 같아요. 불펜이 좀 불안한 반면. 그래서 저는 이제 LG가 역시 그래도 우승권에 우승 후보로 가장 가깝다 이렇게 저도 본 어떻게 본 거예요? 저도 LG를 높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LG는 준비를 잘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걸 예. 잘 잡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도 잘 정해지고 만들었는데 일단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준비를 했었냐면 피치 클락은 아직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예. 피치 컴도 실제로 쓸지 안 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애리조나 캠프 때 피치 컴 사다가 해봤대요. 시중 어디 뭐 저기 백화점에 이 파나요? 본사가 애리조나에 있어서 그렇군요. 예. 애리조나 캠프를 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애리조나 사서 박동원이 차고 본사가. 예. 엔스가 이제 이렇게 쓰고 해서 요것도 뭐 눌러보는데 되게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하는구나 싶은 게 하나 있었고 맞습니다. 제가 LG 타선 기록을 좀 봤는데 지난 시즌에 LG 전체 팀 타선의 볼넷 비율, 타석당 볼넷 비율이 10.3%가 됐고 타석당 삼진 비율이 14.3%밖에 안 됐어요. 이게 다른 팀들은 볼넷 비율이 한 8%에서 9% 정도인 거고, 그리고 삼진 비율은 막 17% 언저리에서 오는데 LG는 14%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네. 요 차이, 와 정말 삼진도 안 당하고 볼넷을 많이 골라내는 건 타자들이 정말 물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요 비슷한 스탯을 보였던 팀들이 두산 왕조 시절에. 예. 2010년대 중반 요때 두산 타자들이 정말 잘했을 때 요 비슷한 스탯을 보여준 걸 보면 적어도 LG의 타선의 힘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점이 됐구나. 자기 공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LG가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이제 변화, 그러니까 이 특이점들이 좀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 ABS도 있고 이런 어떤 변화 상황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장 적응력을 보일 수 있는 구단이다.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다들 이제 마음속으로 예. 각자 이제 5강을 고르시고 할 텐데 다크호스 한 팀만 꼽으면 여긴 못 골랐지만 저는 NC를 가로 열고 넣으면 NC를 NC 저는 예. 여기 좀 높이 넣었습니다. 예. NC 하트 괜찮더라고요. 예, NC는 지금 저는 기록은 안 좋은데 김주원 선수 그리고 포수 이제 김형준 이런 삼루수 선수들이 서호철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성장세를 보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동력이 될지 이제 그게 궁금해. 이제 패디가 빠진 게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인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한 팀을 더 꼽으라면 NC. 예. 저는 여기다 집어넣자면 예. 한화. 하나 팬들이. 예. 아니 여기 진짜 아슬아슬하게 못 넣었어요. 아니 전력 보강 많이 한 삼성은 없는 거예요? 삼성은 여기 좀 묘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팀들의 마무리가 다 어리거든요. 예. 근데 삼성은 오승환, 김재현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베테랑들의 경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팀들이 좀 더 젊고 빠른 선수들로 마무리를 기용하는 트렌드랑 비교해봤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삼성 투수들의 구속이 많이 평속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여전히 저한테는 좀 불안 요소. 알겠습니다. 아유 삼성 얘기 아예 안 꺼내는 게 좋을 뻔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옐로우 카드 시절부터 그래서 전망은 많이 틀리는. 이게 이 팀들이 이게 기분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용용 가로 열고 펠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문어에 가깝어요. 문어 아시죠? 월드컵 때 다 맞추는 뭐 점쟁이였나요? 파울. 네. 독일어식으로 파울. 네, 또 저희가 최강 볼펜이 문어가 될지 펠레가 될지 한번 10월쯤에 다시 보시죠. 예. 아니 근데 중간 평가 한번. 예, 중간 평가. 7월쯤에. 아니 몰라. 하여튼간 휴가 갈래요. 예. 마무리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최공업팬 이제 시즌 개막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즌 개막하고 나서도 야구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깊이 있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